제가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궁금한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중에 세 가지를 오늘 중점으로 해서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물건 사면은 입주권 확실하게 나옵니까가 이제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는 타이밍이죠.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나요? 세 번째는 실제로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하는 실투자금.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년 경력의 재개발 전문 오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재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나 재개발 투자를 고민하는 30대, 40대 분들이라면 끝까지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은 아무 물건나 사면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잘 사면 인생의 사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사면은 몇 년 동안 아니 평생 모은 돈이 묶이거나 현금 청산 문제로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딱 세 가지만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물건 입주권 확실하게 나오나요? 이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재개발 구역 안에서도 어떤 물건은 입주권이 나오고 어떤 물건은 입주권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특히 투자자분들이 많이 놓치는 게 있는데 권리산정 기준일입니다. 이 기준 일 전에 있었던 물건인지 쪼개기 대상은 아닌지 건축물 대장과 토지 대장이 정상인지 무엇가 문제는 없는지 이걸 제대로 확인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건축물 대장상에 보면은 용도가 나옵니다. 용도의 다세대 주택.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근생이라고 나오면 이거는 입주권에 대해서 장담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입주권 확실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 질문이 가장 많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이협적인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서 거기에 용도가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근생으로 되어 있는지 요거 하나만 확인하셔도 아마 큰 팁이 되실 겁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싸서 샀는데 입주권이 안 된다는 상담도 많죠. 그래서 재개발은 가격보다 먼저 체크해야 하는 게 권리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재개발은 얼마에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냐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들어가도 안 늦었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죠. 초기에 들어가면 리스크가 크 대신 수익이 큽니다. 그런데 단계별로 구역 지정, 조합 설립, 그래 나는 조합 설립 정도는 돼야 난 들어갈 거야. 그러면 구역 지정 전보다 가격이 많이 들어갈 거고요. 아예 조합 설립도 나는 못 믿겠어. 사업 시행가까지나 갈 거야. 그러면 또 사업 시행가 들어가시면 조합 설립 때보다 더 투자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처럼 서울 재개발 관심이 높아질 때는 더 많이 나오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개발은 단계마다 가격이 달라지죠. 초기에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사업 속도가 느릴 수가 있고 또 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이후에는 안정성이 올라가는 대신 가격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 리스크가 크면 큰 만큼 또 작으면 작은 만큼 가격이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점도 한번 또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그러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싸게 사는 것보다 좋은 지역 너무 늦지 않게 들어가는 것이죠. 특히 역세권이나 서울 중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시간이 갈수록 결국 수요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단순 단기 차익보다는 내가 실거주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죠. 실제로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매매가가 5억이고 전세가 3억이면 실투자 2억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는 다르죠. 취득세, 중개보수, 추가 분담금, 금융비용, 보유기간 비용까지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2억만 들어갈까요? 2억은 더 들어가겠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5억이 들어갈까요? 5억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실투자가 2억인데. 그렇다면 실투자 2억인 지역이 이렇게 많겠습니까? 서울 시내에. 입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부터 한 10몇 킬로 떨어진 지역하고 역으로부터 걸어서 도보 5분 거리인 지역하고
이게 사실 차이가 많다는 그런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자, 실제로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게 거기에 따른 계산도 정확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개발은 추가 분담금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초기에는 싸게 보이는데 나중에 추가 비용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자금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 입니다. 결국 재개발은 단기 매매 게임보다 시간을 버티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다고 재개발이 다 똑같습니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으로 이어지는 이 재개발에도 도시 정비용 재개발이 있고요. 또 주택 정비용 재개발이 있습니다. 이럴 건데 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있죠. 또 모아서 간다는 모아주택, 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른 또 소규모 재개발, 또 소규모 재건축 이런 재개발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틀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3080 도심복합 또 이 사업도 또 지금 많이 개선이 됐다 그러는데 거기에 따라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런 분담금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정의도 한번 또 우리가 한번 바로 알고 가시는 것도 시간을 버는 그런 투자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재개발 투자자들이 가장 큰 궁금증은 세 가지로 압축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입주권이 확실한지. 두 번째,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는지. 세 번째, 실제 투자금은 얼마인지.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재개발 투자 실패 확률은 크게 줄어든다. 제가 아까 팁을 드렸죠.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다세대냐 근생이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앞으로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재개발 투자 핵심 내용을 또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궁금한 지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